오늘 아주 중요한 거 많이 했죠?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우리가 이제 146페이지에 이혼 의사의 철회. 우리가 철회란 말은 이제, 이혼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봤듯이 먼저 철회는요, 철회는 언제 하냐면요, 거기 보시면은 1항의 80조입니다. 이혼 의사,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그러니까, 가정법원에 가서 확인 받았어요,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혼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하면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등록, 주소, 현재지 장에게, 우리가, 물론 이제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있는 걸 가져가서, 이혼 의사 철회를 할 때 같이 내요. 같이 냅니다. 물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보내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바뀌어서 가족관계 등록관 사무소에 있는 둘 중에 한 곳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만약에 다른 쪽이 이혼 신고서를 먼저 내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이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 신고가 되기 전에 철회를 내면은, 그죠? 들어와도 안 해주죠. 안 되죠. 그 다음에, 그죠? 협의 이혼 신고서에 따라서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했다면, 마치 증인이 있는 것처럼, 보니까 별도의 증인은 필요 없죠? 그런 얘기예요. 이 협의 이혼 의사에 대한 그 예규가 따로 또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조금, 볼 건데, 거의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오늘은, 아마 친권 후견 하면 끝날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 뭐 사망신고 등 게 있는데요. 이제 친권을 보죠. 최근에 그 친권에 관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법과 특히 이쪽은요, 민법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볼 수 없습니다. 좀 까다롭죠. 일단, 친권이란 말은 뭐죠? 친권이란 말은, 만 19세 이하의 자에게는 뭐죠? 당연히, 부모라는 친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 자에는 그 혼인 중에 출생자에 대한 것도 있고, 혼인 외자도 있죠. 자, 먼저, 민법을 보겠습니다. 909조의 친권자 조문. 부모는 미성년자의 법률상 당연한 친권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의 경우는요, 양부모가 친권자고 친부모 아닙니다.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고, 원래 친권은 이제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행사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이 한다. 그런 경우 드물어요. 그런데 그리고 일방인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부부라도. 그럴 때는 다른 타방이 행사합니다. 혼외자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항인데, 거기 사항에 인지하거나 이혼했을 때, 그럴 때 협의해서 친권자를 정하고 안 하면 법원에 청구고, 아까 봤듯이 뭐죠?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친권자 지정과 변경. 79조에 친권자를 정했을 때는요, 친권자 정했다는 신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가 하는데 일방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다음 같은 재판의 경우는요,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 때문에 친권자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그 친권자 대행, 그 재판이 있을 때까지 누군가 대행할 거냐, 대행할 사람을 정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컨대 뭐냐면요, 1번, 2번, 3번, 4번이겠죠? 첫 번째,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 친권자를 바꾸는 그런 재판이 있을 때까지 대행자를 뽑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또
친권자를 아예 대행자만, 친권 대행자의 지정 선임 재판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건 제도가 돌아왔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요즘에 뭐죠? 요즘에, 친권자도 뭐 친권 상실될 수 있고, 또 심지어는요, 상실에서 최근에는 일시정지, 또 일부 제한, 또는 회복, 이런 재판 제도가 들어왔다. 그래서 아예 상실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지, 제한 제도가 있다. 그리고 4번은 친권이 아니고 친권은 있는데 대리권과 재산권만 상실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상실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시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대한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특히 그 53조 친권이 누군지, 관리권이 누구는지, 또 후견인이 누군지는요, 미성년자의 등록부에 일반 등록상의 기록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친권은 이제 협의, 재판 등이 있다. 문제는 다번에 협의에 의한 신고가 있고 재판에 의한 신고가 있고 촉탁에 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겹친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시험에 냅니다. 그 2013년도 예규에 있습니다. 한번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친권에 의한 신고는 협의 신고, 재판 신고, 촉탁했습니다. 그런데 볼까요? 친권 지정에 대해서는 79조에 따라서 합의해서 하는 친권 신고, 재판에서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기록 촉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 경우가 같습니다. 협의에 의한 지정 친권자하고 재판에 의한 지정 친권자가 같아요. 어차피 둘 다 엄마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간의 협의도 엄마로 정했고요. 재판에서도 엄마가 이겼어.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접수가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재판에 따른 신고를 받아라 이거예요. 협의는 신고를 안 한다. 그러니까 합의서가 있고 재판서가 있다면 재판서를 우선합니다. 근데 결론은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문제는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협의에 의한 신고서가 먼저 기록이 됐어. 그럼 구태여 뭐 재판권 할 필요 있어 없어? 어차피 엄마 건데. 그래서 그때는 재판이나 법원에 기록을 촉탁이 안 된다. 자, 두 번째, 협의는 남편이 돼 있는데 재판은 엄마야. 그죠? 그럼 협의는 남편으로 돼 있고 재판에 의한 직권자는 엄마야. 그러면 이때는 그 순서 관계없이 누가 이길까요? 재판이 이기는 거지. 그잖아. 이거는 아버지가 그죠? 합의를 갖다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에 의한 지정과 법원의 촉탁이 있다가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설사 다만 협의로 해가지고 아버지 거로 먼저 접수했어. 그렇더라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걸 말소하고 재판에 해야죠.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등록부에다가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그죠? 그래서 아예 기본인증서에 써 있겠죠? 그러면 이게 A로 할 것인지 B로 할 것인지가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협의가 있고 재판이 있고요. 또 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어떤 경우는요, 또 직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으로, 직권으로 법원에서. 그러면 직권으로 했을 때는 이 법원에서 먼저 여기 등록부로 올려요. 촉탁. 그죠? 그러니까 협의서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 받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기록으로 보내주는 경우. 촉탁. 다시 신고죠. 신고, 촉탁. 근데 이게 이렇게 날라갔다 그죠? 이게 협의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오더 해야 되는지 헷갈린다 거지. 그죠? 네, 그럴 때는 뭐죠? 일단은, 이게 둘 다 A였다. 그럴 때는, 부모가 이 A가 친권자야. 협의든, 재판이든, 초탁이든 똑같아. 그러면 재판과 초탁으로 해줘라. 이렇게. 근데 만약에 협의는 A고 여기는 B야. 그러면 누가 이쪽이 해줘라. 근데 이 남편 쪽에서 남편 시댁에서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죠? 변호사 둬가지고 먼저 접수했어. 그 먼저 해도 뭐가 재판이 이기는 거냐? 그러면 이걸 말수하고 해줘라.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요거 펼치시고, 요게 나왔어요. 몇 번 나왔어요, 시험에. 친권에 대한 것은 이제, 친권은요, 엄마 거, 아빠 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죠? 엄마 거 나오면 안 나오고 아이 거 때문에 나와요. 누군지. 그래서 친권자가 써 있는 것은 그 미성년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네,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슬쩍 부모가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아니에요? 미성년자. 148조, 아까 맨 끝에 그거 펼치시고, 네, 친권자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최근에는요, 최근에는 이제 또 뭐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법원에서 그 친권에 대한 촉탁과 후견 촉탁이 있는데, 최근에 뭐가 있습니까? 또, 성년 후견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후견 등기부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미성년 후견 감독인 제도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견은 미성년 후견만 있고 감독인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3년부터, 보시면 이제 언더라인에 법원에서 그 미성년 후견에 대한 거, 감독에 대한 것도, 이제, 법원을 통해서 촉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여기 친권자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제가, 그냥 별도로 그냥 같이 보시죠. 보는 길에. 먼저 1조에 친권자를 언제 지정합니까? 당연히, 친권자의 지정은요, 뭔가 부부가 갈라진 경우겠죠? 그죠? 그래서, 첫째, 부모가 이혼해야죠. 원래 부모 공동치권인데 부모가 이혼하면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또 부모가 혼인이 취소됐어. 또 그 인지를 했어. 그러면 인지는 뭐예요? 이건 그동안에 생모가 키우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인지했으나 그러면 그 아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정할 거 아니에요. 또 혼인이 무효됐어. 똑같이 그때도 인지의 대상입니다. 그죠? 또 5번에 재판이 있었어. 자, 두 번째 2조 하나의 신고소에서 이제 여러 명, 그런데 아이가 3명이에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별로 합니다. 그렇겠죠? 아이가 3명이면 3건 아니에요? 왜냐면 남자애는 엄마가 하고 여자애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3조 협의위원이 있고요. 4조는 재판장이 옵니다. 자, 3조는 이제 협의상 이혼일 때는 중요한 것은 협의를 이따 했더라도 이혼 신고가 된 다음에 이런 것인지 이혼 신고가 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 신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혼을 한 다음에 지정을 해야지. 그죠? 따라서 지정 신고 기간이라는 것은 협의 이혼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다만 이혼 신고소에 친권자 지정은 같이 해요. 같이 해. 네, 그렇지만
별개의 사건으로 봅니다. 두 건이야, 건수, 그죠? 재판상, 잘 보세요. 이혼 재판을 하면서 친권자를 지정한 같이 직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혼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제일 잘 나와요. 펼치시고. 왜냐하면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요, 형성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 그 확정되면요, 등록부에 기록이 안 돼도 그 사람은 이혼이에요. 이혼이야, 이미. 그래서 재판은 확정되는 순간에 이혼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법률상. 그러니까 꼭 이혼 신고 안 해도 친권자 지정 신고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친권자에 대한 모든 그것들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기산을 한다는 거. 그래서 4조를 협의가 다르구나 아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인지입니다. 인지. 아까 인지에 대한 것들 똑같죠? 인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지정 신고를 해? 그래서 인지에 따른 출생 신고가 되기 전에는 친권자를 할 수 없는 것이지. 그죠? 자, 이번에는 친권자를 이제 법원에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법원에서 바로 등록부에다가 촉탁을 해줘요. 신청 안 해도 알아서. 그죠? 알아서. 그래서 거기 법원에서 아예 친권자 지정에 대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려줘 라고 강제로 촉탁을 들어오면은 당연히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됐죠? 넘어가서 그래서 아까 7조에 이제 협의하고 재판하고 촉탁이 경합되면 어떡합니까? 할 때 우리가 이론은 협의하고 재판일 때는 재판이 이기는 거고, 이혼은 협의하고 재판이 다르더라도 재판이 이긴다. 그랬죠? 네. 설사 협의를 먼저 했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협의를 말소한 다음에 재판하라. 봤던 겁니다. 그리고 8조에 그 친권자의 지정을 알고 싶으면 미성년자의 등록부에 집어넣어라. 그죠? 자, 9조. 자, 그러다가 보세요. 지금 요게 바뀌었죠? 지금 친권자, 그때 최진실처럼 엄마가 죽었어. 그럼 친권자가 사망하면 어떡합니까? 했을 때, 거기 시장이 그 친권자가 기록된 사람이 사망 실종 선고를 알게 됐을 때는 당연히 직권으로 그 아이의 등록부에다가 부모가 예컨대 친권자,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재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번은 친권자 지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친권이 끝나는 경우도 있죠. 당연하죠. 예컨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거나 혼이 나면요, 필요 없잖아, 이제. 친권자 필요 없어요. 다음 페이지에 또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예컨대 친권자가 죽었어. 또 대리권과 관리권이 상실했어. 그럴 때는 친권자를 새로 정하거나 친권 대행자를 정하거나 후견인을 정해야죠. 그래서 지정과 선임 재판을 받아라. 물론 11조는 아까 봤듯이 친권으로 지정된 그 아이가 입양했어. 입양되면 이제 친권자가 바뀌어야죠. 입양한 부모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자 변경됐을 때 재판을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친권자에 대한 변경은 재판으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끝에 친권에 대한 변경 심판서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협의에 의한 변경 신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친권자 판결 나왔는데 왜 협의를 해? 맨 끝에 협의회에서는 변경 신고는 반드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권자는 최근에 친권자 지정 시료라든지 뭐 거기 행불도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909조, 이 909조가 이제 그 당시 2011년도에 요게 유명한 뭐죠? 그 유명한 뭐 최진실법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1항에 단독 친권자 그거죠? 단독 친권자가 그때 최진실이가 사망했죠? 그러면 사망을 했다가 바로 아빠한테 가요? 그게 아니죠? 바뀌었죠, 요즘에? 그래서 일단 엄마로 됐던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하는 아빠, 이건 아빠겠지, 이 사건은. 미성년자, 친족, 그 당시 할머니. 그래서 부나 모나 미나 친족이 그 안날부터 한 달 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아빠한테 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들어왔었잖아요. 이게 유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단독 친권자의 사망이 자동적으로 생존 친권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잖아. 이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게 909조 이게 그겁니다. 됐죠? 그래서 예, 여기까지 보고요. 그런데 아까 그러면 친권자 지정 청구, 그 엄마가 죽었으면 지정 청구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안 하면 직권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안 했다면 직권으로 해주고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 장애 청구로서 미성년 후견, 그죠? 부모가 없으면 후견인이죠. 후견을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사항에 그러면 이제 가장법원은 4번 이게 엄마가 죽어서 아빠가 죽어서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거나 또 부모가 다 죽었으면 후견인을 청구할 때 그때 이런 사람들 의사를 들어서 미성년자 복리에 적절하지 않으면요. 적절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때 최인 씨 만약에 아빠가 그렇게 안 했죠? 안 했는데 나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면 이거 아빠가 키우면 오히려 안 되겠다 싶으면요. 법원에서 청구를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어요. 약간 좀 법이 좀 근데 좀 약간 너무 좀 심한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조문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아마 또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각하고 아예 법원에서 직권으로 아예 어떤 생존하는 부모나 이렇게 바꿀 수가 또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5항에 그럼 법원이 그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해서 친권자를 뽑을 때까지 그럼 누가 해? 그래서 대행자, 그 대행자에 대한 선임 신청이 있어요. 대행자에 대한 선임 신청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6항에 그럼 이렇게 이러한 어려운 걸 걸쳐서 그 후견인을 정했더라도 우리가 다시 친권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사정 변경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꼭 이렇게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조문이 최근에 이렇게 친권은요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주 조문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2015년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친권 상실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밑에 있는 일시정지와 일부 제한이 들어왔죠. 이게 2015년 10월달 거니까 이제 요게 그 밑에 924조 하고 오른쪽에 있는 924조 2, 요 두 가지 조문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건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죠.
볼까요? 친권 상실. 우리가, 그 밑에 볼까요? 그 밑에 다죠. 가정법원은 이제 부모가 친권을 남용을 해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때, 그럴 때 친권 상실뿐만 아니라 친권, 뭐죠? 일시 정지 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양 펼치시고, 그럼 일시 정지한 게 언제까지냐? 2년. 그래서,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는 자녀의 상태, 양육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기간을 정하라.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최근에 그 아이를 뭐 학대했다고 하잖아요. 어린애를. 근데 그런 경우도 2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 정지는 2년까지다. 그리고 연장 제도가 있다. 연장은 한 번만.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페이지, 그 감독인의 청구에 의해서, 2년 범위 내에서 그 정지 신청을 2년 플러스 2 플러스 2 제도죠? 2 플러스 2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펼치시고,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죠? 나올 것 같죠? 뭐, 밖에서 나오겠죠, 이제. 그리고 일부 제한도 있어요. 제한. 예컨대, 9.4조 2는, 가정법원은, 예컨대 거소의 지정, 징계, 신상결정에 대해서, 오히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고, 부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것이 또, 복리를 해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자녀, 친족, 검사,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에 청구해서 일부 제한이라는 제도가 들어왔다. 정도를. 그래서 정지는 2 플러스 2가 있고 제한도 있다. 하여튼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에 그 정지제도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볼까요? 다시 보면 이제 일부 정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갖고 밑에 1호, 2호, 3, 4호 보시면 각종 상실, 정지, 제한, 관리 방식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넘어가서 후견인. 후견인은 이제 친권자가 없거나 또 있더라도 뭐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친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친권의 전부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제도가 들어왔으니까 예외적으로 미성년 후견인을 둡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 두는 거 아닙니다. 친권자가 있더라도 일부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후견인을 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 별도로 성년, 후견, 계시, 심판이라는 걸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성년 후견이죠. 성년후견. 자, 우리가 그러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원래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미성년자의 후견은요, 예전에는 부모가 없을 때만 후견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있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를 제한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도 지금은 후견인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전에는 후견인을 원래는 이 부모가 사망하면서 유언을 할 수 있죠.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유언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첫째 지정 후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정 후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법원의 선임 후견이 있었어요. 후견.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외울 때는 뭐 지, 법, 선 이렇게 외웠어요. 지정, 법정, 선임. 그죠? 그런데 이거 옛날 제도인데 이 법정이 없었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법정이. 왜냐하면 이게 뭐였냐면 옛날에 이게 3천 이내에 직계결정이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3천 이내 직계월적, 요즘엔 3천 이내 직계월적이 더 문제가 돼. 지금 부모도 깨판치는 판인데 3천 이내 직계월적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그것도 순서가 그때도 3천 이내 직계월적이면서 어떤 거죠? 순위가 있었어, 순위가. 선순위가 무슨, 갑자기 같은 3천이라도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후견을 해. 그러니까 근데 부모가, 그죠? 그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부모가 이 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모르는 할아버지 나타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금 법정 후견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은 지정할 수는 있죠, 부모가. 지정과 선임과, 아까처럼 부모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후견해.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지정 후견은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가 유언으로 당연히 후견인을 정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더라도 그 부모가 어차피 대리권과 거리권이 없어. 그러면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법원에서, 가장법원이 우리가 그 후견인을 지정을 그러니까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을 했더라도 그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면요. 그죠? 부나 모나 아이가 청구하면 그 후견을 잘라버리고, 그죠? 네, 부모로 지정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남과 B가 있습니다. 이게 부가 있고 뭐예요? 카예요. 근데, 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하면서, 이 남자를 못 믿겠어. 아버지를. 남자가 너무 심해.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자기 친정에 있는 C한테 해달라. 라고 유언으로 후견을 했어. 그죠? 근데 이 아이가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자기는 C가 싫대. 그래서 아빠한테 해달래. 바꿔줘야죠. 바꿔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언으로 했더라도, 아이의 복리도 필요하고 또 그 아이나 부모가 청구하면요. 생존하는 아빠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런 제도를 이제, 법무사가 할 때 이걸 알아야지 장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죠? 다 법원에 청구하는 겁니다. 법원에 청구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선정. 82조. 그게 이제, 그 민법의 규정에 따른 선정 제도가 이제, 가정법 82조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언에 의해서 후견인에 대한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유언서 가져오세요.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재판일 때는 재판소에서 할 수 있죠. 아까 갔던 거. 그리고 법정 후견인 제도는 과거에 이게 932조인데 이게 3천 이내 판결적, 3천 이내 친족에 막 하는 거, 그건 지금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선임은 있죠, 선임. 932조에 보세요, 민법상. 자, 근데 법원에서 아까 뭐죠? 우리가 이 유언으로 부모가 사망했는데 유언으로 지정된 아이 후견이 없습니다. 없으면 직권으로 되고요. 잘 보세요. 직권도 되고요. 또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부모가 유언으로 안 해줬으면요. 법원이 개입을 해요. 법원이 개입을 해. 아이를 위해서. 직권으로. 물론 청구하면 되죠. 그래서 직권 또는 이렇게 미성년자, 친족, 이양개인, 검사, 심지어 구청장도 할 수 있고요. 해서 아이에 대한 후견인 선임을 한다 이거예요. 물론 이따금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가서 법원은 잘 보세요. 또 부모가 있더라도 친권 상실, 정지, 제한, 대리권의 상실 이런 부모가 있을 때는 아예 직권으로 그냥 하는 거야. 직권으로 그냥 후견인을 선임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선임 후견인 제도가 2항이 또 펼쳐지고 새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물어보기 때문에 민법도 나올 것이고요. 양쪽 다 나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약간 이제 이게 표현이 좀 낯설어가지고
좀 양쪽 다 공부하시고 또 그러니까 또 문제 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친권자가 대리권과 관리권을 사퇴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도 우리가 선임 청구를 하면 되죠. 그 밖에 이제 성년 후견도 들어왔죠, 성년후견. 그래서 성년 후견인은 우리가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을 합니다. 또 가장법원은 성년 후견인이 후견인 예컨대 보통 이제 A가 그저 치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인이 후견인을 할 거 아니에요? 부인이. 근데 부인도 안 좋아 몸이. 그랬을 때 또 그 후견 그 부인 그 이양의 그 후견인 이 부인이 사망 결격 등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 그 남편 치매된 사람 그 사람이나 친족 등에 의해서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법원은 성년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직권 또는 청구해서 추가로 성년 후견인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 이상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뭐 회계사, 법무사 이렇게 지금 복지사 이렇게 할 수 있죠, 후견인이. 지금 여러 명 할 수 있죠, 후견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성년자 후견인은 한 명인데 성년 후견은 2명, 3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성년인은 3번에. 4번에 물론 이 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그 치매된 노인이라면 그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를 물어봐요. 존중하고 그 밖에 피성년 후견인이라도 건강, 생활, 직업, 경원 등을 고려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견에 대한 예규인데, 이제 이 후견에 대한 예규는 사실 뭐냐면, 이제 이거는 재판 예규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신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시고요. 우리 법에는 이제 가등법에는 우리가 후견 개시 신고 제도가 있죠. 80조에. 그래서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항상 한 달이죠, 이쪽은. 그래서 취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 후견에 관한 것은 한 달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 뭐예요? 보고적 신고입니다. 그래서 출생, 사망, 후견, 뭐 태아인지, 강제인지, 또 재판상 이용 이런 것도 전부 다 보고적 신고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그 후견 감독 제도가 또 들어왔어요. 감독을. 왜냐하면 후견인도 못 믿겠다 이거죠, 요즘에. 그죠? 그래서 거기에 감독도 똑같이 취임일로부터 한 달 내에 해야 한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감독이 이제 보통 법무사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감독이 많이 뽑아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후견 감독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3조 5 그 미성년 후견인의 종료할 수도 있죠. 이제 나이가 먹을 때 20살 19세가 넘었을 때든지 그때 뭐 똑같이 종료도 그 한 달 내에 하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보세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서 다시 한번 후견 감독 종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을 때는요, 성년으로 종료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별 치시고 직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성년자가 만 19세가 넘어요. 그러면 구태여 신고가 필요 있어요? 그냥 직권을 해줍니다. 나이 넘으면 필요 없잖아 이제.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올 때 미성년일 때 성직의 성년 되면 직권이다. 이게 오시면 돼요. 성직해가지고 성년 되면 직권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4번에
후견인의 경제. 자, 후견인도 이게 또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임이 있고 경영인데, 물론 후견인의 마음대로 사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사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임을 청구하면요, 새로운 후견인을 뽑아라 이거지, 네가. 그죠? 추천하든지. 그래서 동시에 사임 청구와 동시에 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을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변경. 자, 이번에는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가정법원이 해요. 법원에서 항상 피의견인의 복리를 위해서 직권 또는 청구로서 후견인을 바꿔줄 수 있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마치겠는데요. 오늘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민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민법 조문도 소개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법 공부한 지도 꽤 됐죠 벌써? 까먹었죠? 그래서 까먹으면 하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푸시고 또 까먹으면 또 이제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